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가 그동안 상승세에서 주춤하는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외에서 한국 증시를 어떻게 보느냐, 특히 유망한 종목을 뭘 꼽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는데요. 전그 JP모건의 사모펀드 운영자이자 지금은 아카치오의 대표이신 앤서니 킴을 모셨습니다. 앤서니 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그 동향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적으로 지난주를 놓고 봤을 때 8월 달에는 우선 미국 시장은 워낙 뜨거웠습니다. 네. 그 S&P와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 한 7%대 상승을 보였었고요. 기술주들이 특히나 이러한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는 그 반대의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기술주들에 의한 주가 조정이 강하게 왔었고 나스닥이 10% 가까이 내리는 이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들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 시장에서 관심을 덜 받았던 종목들 또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아마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매우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 그 해외 홍콩에 있는 펀드인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와 베어링 프라이빗 에퀴티 아시아라고 하는 두 개의 펀드가 1.2조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대략 이번 투자를 통해서 각자 4%대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투자했던 밸류에이션이 한 프라이스 투 북 0.3배 정도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좀 의아했었거든요. 왜 금융시장을 지금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 장세 상당히 어려운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통 이렇게 금융시장은 실물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은행주를 투자하는 것은 좀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좀 지적해 주시죠. 그 매우 재밌었던 게 지난 6월 14일이었죠. 6월 달에 칼라일 그룹에서 그 골드만삭스의 한국 대표셨고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의 인베스트먼트 뱅킹 코헤드를 하셨던 김종윤 대표님, 존 킴 대표님을 칼라일에서 한국 대표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발표했던 첫 번째 딜이 KB금융과의 그 EB Exchangeable Bond, 그러니까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였거든요. 규모는 한 2,400억 정도라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지만 그런 투자를 감행을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밸류에이션도 한 0.3배에서 0.4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국내 금융 쪽, 특히 은행 관련된 이런 쪽이 주가가 저평가돼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JP모건 같은 경우가 지금 프라이스 투 북 기준으로 한 1.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같은 경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비슷한 레벨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한 3분의 1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근데 물론 이 우리나라의 은행업 자체가 결국은 NIM이라고 하는 Net Interest Margin, 그러니까 순이자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금을 할 때, 빌릴 때 소위 예대 마진폭. 네, 맞습니다. 그 예대 마진폭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크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리가 점점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금리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은행한테는 그렇게 페이버블한 시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재미있었는데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주가 수준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2008년도 당시가 한 0.3배 정도가 됐으니까요. 결국은 우리나라 은행이 망한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외국인들은 바라본 것 같고요. 특히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4에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수준을 더 내려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콜이 발동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자금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결국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앤서니 킴 대표께서 신한투자금융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칼라일과 관련해서 KB금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음은 또 어디가 되느냐 이게 주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식 투자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음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다음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우선적으로는 저는 미래세 대우의 강혜승 애널리스트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네. 강혜승 애널리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그 최선호주로 뽑고 있는 것이 하나금융과 KB금융 두 종목이거든요. 네. 저는 하나금융을 매우 좋아하고요. 네네. 하나금융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를 놓고 봤을 때 3위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네네. 우리금융지주와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자산 규모를 늘리고 그 다음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즉 은행업에 너무 집중되지 않고 비은행업을 확장하는 어떤 이런 전략들을 계속 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추가적인 M&A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 가장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금융은 지금 이제 막 그 지주사로 다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향후 1, 2년간은 M&A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금융이 향후 M&A를 한다면 가장 좋은 앵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옛날에 네. M&A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칼라이라든가 뭔가 아주 낙인 효과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금융사를 이렇게 인수합병하는 그런 목적도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좀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은행법상 한 기관 투자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금산법이라고 불리는 조항인데요. 결국은 기업들이 혹시라도 부실화가 되었을 때 그것이 그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들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네, 그것을 네. 막는 하나의 조치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전처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이런 특이한 상황들은 발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은행과 금융사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이유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은행업이 그 한 국가의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불법 행위라던가 또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지금 그 앤서리 캐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인베스트뱅크 JP모건의 사모펀드도 오늘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네. 큰 규모를 운영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이 외국 자본 입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시장입니까? 나쁜 시장입니까? 한국 시장은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경영권 인수를 포함한 이 딜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2년도에 KKR과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가 매각한 오비맥주 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예예. 당시에 앤허여 부시가 이제 M&A를 통해서 합병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자본이 좀 모자랐었고요. 두 번째는 엔티 컴페티션 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의 자산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네네. 거기서 이제 KKR과 어피니티가 조인트로 해서 1.8 빌리언 정도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것을 2012년도에 앤허여 부시가 다시 되사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매각 가격이 6.4조 정도. 굉장히 큰 규모죠. 네,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배 이상의 네. 차익을 4년 만에 남겼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자산이 또 있느냐 라고 하는 관심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글로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네. 그를 통해서 이제 시장들이 개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것이 뭐 ADT 캡스 딜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홈플러스 딜이라던가 이런 대형 딜들이 진행이 되었었고 네네. 하다 보니 그 사모펀드들이 관심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네. 지금은 아시아 시장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가 한국 시장일 겁니다. 세계적인 그 사모펀드 회장께서 빌리 빈터스가요? 네네. 회장께서 그 국내에 오셨다 그러더군요.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이유가 있습니까? 스탠다드 차터드의 전체 회장님이십니다. 빌 빈터스시고 예, 예. 그러니까 빌 빈터스 회장님이 지금 서울에 들어오셨다고 그 코리아 타임스에서 뉴스로 기사를 냈고요. 네. 이유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관련돼서의 관심을 보여서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유영상 얘기를 목적이고. 네. 다른 목적이 그래 보이- 중요한데.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시점에 과연 그분이 한국을 들어오셨어야 됐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네네.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스탠다드 차터드 우리나라 SC제일은행이라고 불리는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매각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죠. 네네.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빌 윈터스 회장님의 서울 방문을 통해서 조금 더 부풀려지지 않을까 또는 얘기가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라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금융이나 우리은행, 우리금융 쪽에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쭙겠습니다.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다음에 주도주는 기술주에서 금융주 내지는 금융주가 경계 민감하니까 경계 민감한 뭐 성장주 이런 쪽이 되지 않겠냐. 그중에 금융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 그 앤서니 킴께서 세계적인 그 사모펀드들이 한국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또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이렇게 국내 그 금융주를 그 얘기한 것이 가까워지 동일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술주에서 금융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의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결국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 네네. 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경기활동이 시작이 되면 또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이가 돈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정크펀드를 인수를 해줌으로써 은행들 입장에서는 크레딧 코스트 자체를 많이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화되면 이것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 그 정크본드를 인수를 해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금을 회전시켜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들을 덜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밸류에이션들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 투자 관련해서 국내 금융도 배달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식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네. 워낙 안정적인 주식들이고 은행이 부실화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결국은 예대 마진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그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환원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70% 80%대가 다들 그 모든 금융사들을 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주요 고객 주주들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배당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신한금융이 한 5.4% 정도가 나오고요. KB금융이 4.6%고요.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가 한 5.9%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금융은 네. 6.8%. 6.8%. 네네. 앞으로 뭐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에 의해서 이 배당률도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네, 네네. 그것도 그런데 결국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네네. 이 6.8%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네. 은행 1년 동안 지금 돈을 갖다 1%도 안 되죠. 1%도 안 네네. 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는 6.8%는 굉장히 큰 수익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라도 투자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은행주들을 한번 바라봐 보실 만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한국의 금융지에 왜 주목하느냐. 그 중에서도 신한투자, KB금융, 그 다음에 하나금융, 특히 앤서니 킴은 하나금융을 추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투자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기원해드리면서 오늘은 방송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